이 시기에 광고를 왜 돌리냐? 왜 마이너스인지 뻔히 알면서 광고 효율이 안 좋은지 뻔히 알면서 광고 돌리냐? 10월 달이란 기간 동안 불과 한 3주에서 4주 되겠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프로입니다. 진짜로 오랜만이에요. 저도 이 찍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할 정도로 엄청 오랜만이다. 저번에 이렇게 제가 찍다가 중간에 내려버린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담겼냐면은 광고 스타트 시점. 예를 들어서 겨울 상품인데 겨울 상품의 메인 팔리는 기간은 11월과 12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셀러들은 10월 초 빠르면은 9월 말부터 광고를 돌리기 시작을 한다. 그 친구들이 왜 팔리지도 않는 9월 말 10월 초부터 광고를 돌리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광고 돌려가지고는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거의 다. 저도 지금 광고 돌린 게 있는데 아주 살짝 플러스야 플러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이게 작년에 판 게 있으니까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지. 제가 올해 처음 런칭 했는데 9월 말 10월 초부터 광고를 돌려버리면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마이너스인 줄도 알면서 어차피 10월 오늘 6일이란 말이에요. 10월 6일인데 아직은 겨울 상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아주 일부 수요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의 첫 번째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수요 가지고는 광고 돌려갖고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저도 어떤 날은 플러스 또 어떤 날은 마이너스기도 하더라고. 그 왜 마이너스인데 이때부터 광고를 돌리냐. 상품 하나 실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쿠팡의 시크릿 창으로 들어갈게요. 쿠팡의 시크릿 창으로 들어왔고 겨울에 방한 장갑을 한번 쳐봅시다. 방한 장갑을 쳤어요. 지금 리뷰가 36개인데 일바에 올라온 건 아마 신규 버프를 좀 받는 것 같고 이 친구가 상품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일바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신규 버프를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 친구가 확 팔아버렸대 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런칭을 막 해가지고 신규 버프를 쿠팡에서 해줄 때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신규 버프가 한 일주일 정도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 정도에는 상품을 막 올린 다음에는 상위에 노출을 시켜줘 쿠팡이. 그때는 쿠팡이 주는 기회다 보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판매량을 올리는 단가로 떨쳐버려야 돼. 이게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한 7위안 대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8,600원에 팔면 남는 게 그래도 한 2,000원 전후 될 거예요. 근데 광고비를 아마 분명히 쓰고 있을 건데 지금 팔아갖고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도 파는 이유는 그래도 광고를 돌리는 이유는 지금 상품 판매 지수를 쌓기 위한 시기고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친구도 시즌 조이라는 친구가 아마 좀 처음 본 친구인데 5,900원에 팔아갖고 뭐가 남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친구는 이빠에 올라왔고 광고까지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규 버프 플러스 광고까지 돌리고 있는데 판매가도 낮아버려. 5,900원. 이거 팔아갖고는 사실 광고비 내면은 막 하루에 막 7만원 8만원 마이너스일 거예요. 또는 더 마이너스일 거야.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상위 랭크 되는 자리 잡기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저도 놀란 게
시크릿 창 들어와가지고 방한 장갑을 쳤는데 기존의 강자들이 아예 안 보이네 지금 보니까. AD 붙인 스타일몬 장갑도 열심히 광고를 열리고 있고, 이 친구가 사실 방한 장갑에서 작년에 탑을 찍었던 친구죠.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로. 싸게 팔지도 않은데 탑을 찍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건 대단한 친구죠. 이 친구도 지금 새로 올라온 친구 같고, 이 시기에 광고를 왜 돌리냐, 왜 마이너스인지 뻔히 알면서, 광고 효율이 안 좋은지 뻔히 알면서 광고 돌리냐. 10월 달이란 기간 동안 불과 한 3주에서 4주 되겠죠. 그때 판매 지수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상품의 판매 지수, 그러니까 상품의 지수, 상품 지수가 여러 개가 있죠. 판매량, 리뷰 수, 그다음에 뭐 광고비 등등 해가지고 상품 지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메인은 판매량이에요. 메인은 판매량이에요. 이게 가장 비율이 높은 점수고, 근데 판매량도 기간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장기간으로 쪼개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판매량 평가를 일주일만 단위로 해버리면은 이 일주일 안에 어떤 마케팅을 쳐가지고 판매량 순위를 쉽사리 너무 쉽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더 장기간, 중장기간이 있을 것이고, 장기간이 더 있겠죠. 뭐 중장기는 뭐 2주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장기는 뭐 3에서 4주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판매량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일주일 판매량에 30포인트 점수를 줄 것이고, 2주 이상의 중장기 단위로 했을 때 또 30포인트 정도 점수를 줄 것이고, 장기 3, 4주 이상의 기간 동안의 판매량을 따져가지고 또 30포인트 정도의 점수를 매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먹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를 사실 일주일 단위는 너무 쉽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쉽게 뭐 당장 며칠 만에 작업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작업 여기서 풀 점수를 먹기 위한 투자를 해가면서 마이너스를 견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풀 점수를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몰아쳐 오는 11월 초, 이때부터는 이제 판매되는 양이 지금 뭐 30개 판매됐다라고 하면은 11월 초만 돼버리면은 150개에서 200개까지 올라갈 거예요. 판매량이 하루에 11월 초에 그 본격적인 본 수요가 오는 거를 맨 앞단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겨울 기간이 되게 짧은데 10월은 투자기, 11월, 12월은 수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실 이때 투자가 두려워서 막 이때 돈 벌려고 판매가를 올리거나 광고비를 뭐라 그럴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 버리면은 이때 수학기에서 온전하게 수학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을 셀러들이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바라클라바도 한번 봐볼까요? 바라클라바 쳐버리면 이제
여름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방황 바라클라바로 쳤어요. 12,800원 광고고 13,800원. 이 친구도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 같고 리뷰 그걸 만든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싸게 공격적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고 M2D도 리뷰가 2,000개 넘는 정통 강자고 사실 바라클라바 시장이 좋은 게 정통 그런 잘 파는 친구들이 가격을 아주 싸게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무너져 있지 않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라클라바여서 되게 들어가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친구가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썸네일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M2D는 지금 17,000원대 팔고 있는데 사실 리뷰가 2,000개짜리가 17,000원대 팔아준 거 자체가 되게 땡큐야 땡큐. 이 친구가 뭐 많이 남겨먹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가격을 떨쳐가지고 막 9,000원대 팔아버리면은 신규 셀러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잘 팔고 있는 9FX가 13,000원대를 팔아주고 있고 이 친구가 가격을 살짝 떨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잘 팔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이 가격을 안 떨치고 있는 거 자체가 신규 셀러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땡큐 해야 되는 거고 두 개 주는데 11,900원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예. 하나인데 9,600원. 근데 바라클라바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이런 패션 여성 니트형 바라클라바가 있고 이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쓰는 바라클라바가 있으니까 같은 바라클라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바라클라바의 검색량을 뭔가 분리해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것도 되게 좋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목도리 한번 잠깐 봐볼까요? 목도리도 사실 목도리가 되게 이웃시장 가면 싸요. 진짜 싸. 이제 사실 이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도 될 정도로 싸단 말이에요. 물론 품질 차이가 있지만은 쿠팡에서 잘 팔리는 품질조차도 이웃시장 가면 싸버리는데 일단 첫 페이지에 올라온 상품을 보니까 12,000원, 11,000원, 13,800원 이건 리뷰수가 좀 작네. 만원, 13,000원, 14,000원, 13,000원. 이 목도리 시장도 사실 가격이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긴 하네. 사실 이런 시장이 매력적이긴 해요. 이런 시장이. 15,000원. 리뷰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제기고. 13,800원. 기본적으로 단가를 무너뜨려가지고 가격을 깨서 공격적으로 파는 친구가 많지는 않다. 목도리란 시장도. 일단 우리가 이제 겨울 시즌이 이제 코앞이에요. 코앞이죠. 저도 사실 4개 런칭을 하죠. 근데 2개는 기존 거고 2개는 신규예요. 신규. 사실 누가 돈 벌어 가냐? 누가 쿠팡 좋은 짓거리 하다가 끝나버리냐?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 이게 다 광고를 돌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광고를 돌릴 것이고 광고를 돌려가지고 상위 노출을 이제 시켜주는데 상위 노출되는 동안 판매량이 고만고만 팔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광고 돌려가지고 상위 노출 시켰는데 판매량이 진짜 확 붙어버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사실 이런 친구들은
광고비까지 포함해버리면 마이너스 마진 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상위 노출 시켜준 것만큼 막 판매량이 쫙쫙 붙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노출에 의한 판매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일명 오거닉 판매라 그러죠. 광고 효율과 무관하게 그냥 순 마진이 좋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만고만하게 팔리는 거랑 확확 판매가 올라가 버리는 거랑 뭔 차이냐. 일단 노출됐을 때 고객이 첫 번째로 클릭하고 나서 구매까지 이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클릭하고 구매까지 이어져야 돼. 근데 첫 번째가 클릭이고 두 번째가 결제를 해야죠. 클릭을 하냐마냐가 좌우되는 게 가장 큰 게 썸네일, 그 다음에 판매가, 그 다음에 리뷰 수. 이게 사실 메인이죠, 메인. 그러니까 리뷰 수는 사실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많이 붙어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사실 작정하고 컨트롤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사실 이건 우리가 작정하고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 일단 클릭이 돼. 일단 썸네일과 판매가에서 고객들이 내 거 상품을 발견하자마자 이게 뭐지? 싶은 그 감정을 만들어주는 판매가와 썸네일이 돼야 돼. 뭐 리뷰 수는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상세 페이지란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들어왔는데 진짜 허접해. 별거 없어. 하는 상세 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브랜드 같아. 이거 뭐지? 라는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상세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고. 그럼 브랜드 같은 상세 페이지야 버려. 구매 전환율이 허접한 것들은 5% 훨씬 이하일 거고, 진짜 브랜드 같은 상세 페이지는 구매 전환율이 10% 이상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거에서 판매량이 고만고만하게 가냐, 아니면 진짜 노출되는 것만큼 확확 붙어버리느냐, 그 차이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썸네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뭐 사진 찍은다고 쳐, 상세 페이지도 뭐 막 끼워버린다고 쳐. 판매가를 사실 판매가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판매가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7,000원에 팔 수도 있고 8,000원에 팔 수도 있고 9,000원에 팔 수도 있고 11,000원에 팔 수 있는 원가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돼. 확보를.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장의 평균가가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시장의 평균가가 만원이야. 만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 돈으로 한 6위안대에 또는 그거보다 싸게 가지고 확보를 해버렸어. 확보를. 그러면 나는 사실 8,000원에 팔아도 되고 9,000원에 팔아도 되고, 그래도 돈이 남아. 7,000원에 팔아도 돼.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판매가를 할 거면은 여러분들이 싸게 가지고 와야 돼. 싸게. 그럼 어떻게 해서 싸게 가지고 올 것이냐? 뭐 우리가 사는 출처는 1688 아니면 이웃시장이란 말이에요. 중국에 있는 이웃시장 넘어가는 거. 근데 곧바로 1688 경험 없이 이웃시장 가는 거는 저도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1688에서 충분히 겪어보고 나서 이웃시장을 넘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 선 경험 없이 1688의 어떤 시행착오 없이 이웃시장 가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보물들이 숨어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88에서 여러분들 많이 시켜봐요. 한 3, 40번 시켜보세요. 그러다가 이웃시장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아마 신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웃시장을 바로 데리고 가버리면은 이게 신세계인지 그냥 진짜 뭐라 그럴까 별거 없네 하고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물 시장이라고 느끼려면은 1688에서 충분한 시행착오와 실패들을 겪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겪으면서 공장까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공장까지 간다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판매가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단가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이 단가를 확보가 해버리면은 되게 게임이 쉬워지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썸네일, 그 다음에 판매가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브랜드 느낌을 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버려가지고, 노출을 해주는 것만큼 팔려버리는, 노출해준 것만큼 그 이상 팔려버리는, 세팅을 해놔야지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돈 벌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You